우왕이 즉위하고 나서 한 달이 약간 지난 1374년 10월 28일에 공민왕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개성시 개풍군에 있는 공민왕의 무덤은 노국공주의 무덤과 함께 쌍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혈릉에 안장하고 시호를 경효라고 하였다. 이날에 무지개가 태양을 에워쌌고 태양 옆에는 또다시 크고 작은 두 개의 태양이 있었다. 태양 주변에 무지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두 개나 더 있을 리 없습니다. 기상 조건으로 생긴 자연 현상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길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국정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규모로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우왕의 경우 두드러진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이인임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대규모로 인사를 교체할 만한 권력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공민왕이 생전에 유학 부흥에 힘을 기울여 신진 사대부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때쯤 신진 사대부들이 조정 곳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종삼품 좌간의 대부 정몽주, 종삼품 전교령 박상충, 종사품 전교부령 정도전 등이 그렇습니다. 기득권층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신진 사대부들의 세력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인임이 우왕을 옹립할 때 영향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이인임과 신돈 일파의 주도로 우왕이 옹립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몽주가 충신이었는지 아니면 기회주의자였는지 하는 논쟁이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차 따지겠지만 우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왕이 옹립될 때 정몽주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민왕은 친명 정책을 펼쳤습니다. 신진 사대부들도 친명 세력입니다. 공민왕을 이어받은 우왕도 일단 그 정책을 개성해야 합니다. 명예 부엄을 보내고 또 시호와 왕위 개성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밀직사 장자온과 전공판서 민백헌이 사신으로 뽑혔습니다. 이들은 11월에 명나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장자온을 주목해야 합니다. 32회에서 보면 그는 벌써 9월 2일에 명나라로 출발했습니다. 명나라 사신 채빈과 인밀이 돌아갈 때 장자온도 김의와 함께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11월에 또 명나라로 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영문인지 명나라 사신들은 귀국길에 들르는 곳마다 지체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인밀과 채빈이 이르는 곳마다 지체하여 머물렀으며 채빈은 술주정을 할 때마다 매번 김의를 죽이려고 하였다. 점술사도 아닌 그들이 공민왕의 암살을 예상했을 리는 없습니다. 고려에서 갑질하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하여튼 그들의 귀국길은 너릿너릿했습니다. 천천히 돌아가던 명나라 사신들이 공민왕 암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함께 따르던 장자온은 사태를 파악하려고 급히 개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김의는 명나라 사신 일행을 호위하도록 그냥 두고서 혼자 온 것이죠. 그리고 11월에 민백헌과 함께 부엄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 다시 출발한 겁니다. 이때 채빈 일행은 계주참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계주참이 나옵니다. 공민왕이 죽기 전인 9월 초에 개경에서 출발했으니 2달 동안 간 거리치고 너무 짧습니다. 그들이 천천히 돌아가던 중인 9월 22일에 공민왕이 암살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귀국길을 더욱 늦추었다고 짐작됩니다. 어쩌면 장자온에게 자세한 소식을 들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공민왕 암살에 대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채빈이 장자온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호위하던 고려의 사신 김의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조금 전에서 이어지는 기록을 올립니다.
계주참에 이르러 김의가 채빈 및 그의 아들을 죽이고 인미를 잡아서 갑사 300명과 말 200피를 거느리고 북원으로 달아났다. 장자운과 민백호는 도망쳐서 돌아왔다. 김의는 본래 원나라 사람이다. 장자운과 민백호는 채빈 일행에게 가다가 소식을 듣고 도망쳐서 개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대로 명나라로 갔다가는 홍무제에게 죽을 수 있으니 급을 먹고 돌아온 것이지요. 한나라의 그것도 상국의 사신이 살해되었으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님이 안사기를 김의에게 보내 죽이도록 사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년쯤 후인 내년 4월에 김의가 채빈을 죽이고 북원에 간 경위가 발표됩니다.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기록이 길어 잘라가면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쉽게 첨삭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박사경이 북원으로부터 돌아와 태우에게 알리기를 그대 나라의 재상이 김의를 보내어 왕이 훈서하였는데 중략합니다. 태우가 이인임을 불러서 말하기를 재상이 김의를 원에 보내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들은 지 오래되어서 경들만 유독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도망친 김의가 원나라에 가서 고려 재상이 보냈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두고 태우가 이인임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재상은 아마 안사기를 뜻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김의가 채빈을 죽이고 원나라로 도망친 사실을 두고 고려 재상이 원나라에 보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인임에게 일러 말하기를 예로부터 나라의 군주가 시해를 당하면 재상이 먼저 그 죄를 받았습니다. 명황제가 만약 선왕의 사정을 듣는다면 반드시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킬 것이고 공은 분명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원과 화친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인임은 자못 그 말을 옳다고 여기고는 찬성사 안사기를 보내어 거짓으로 채빈 등을 전송한다고 하면서 몰래 김의에게 채빈 등을 죽여서 입을 닫아버리라고 타일렀다. 왕이 시해되면 재상이 벌을 받는 게 예로부터 전통인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인임도 그 전통으로 인해 홍무제로부터 죽을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나라 사신을 죽이고 원나라와 다시 잘 지내라고 부추긴 것이지요. 이인임이 거기에 넘어간 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죽이는 것도 죽을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민왕이 암살되었다고 해서 홍무제가 군사를 일으키기보다는 명나라 사신을 죽였다고 해서 군사를 일으키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명나라와 외교 관계가 엉망이 되어 고려가 앞으로 입을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인임이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한 인물은 아닐 겁니다. 결국 홍무제의 추궁이 두려워 채빈을 죽인 이인임의 사고방식이 앞뒤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히 따지면 이인임은 공민왕 암살 사건을 조사해서 수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최만생과 홍윤 등이 공민왕을 죽였고 자기는 조사해서 처분했다고 해명하면 될 겁니다. 그게 명나라 사신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위험하기 짝이 없게 명나라 사신을 죽이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인임이 속말로 구린 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쩌면 채빈이 뭔가 내막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사기를 통해 김의에게 밀명을 내려 채빈을 죽이게 했다고 하는 의혹이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홍무제가 취할 책임자의 추궁이 두려워서 그랬지만 속으로는 입막음하려고 그랬다는 추측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김의가 채빈을 살해한 동기가 겉보기에는 충동적입니다. 채빈이 하도 못살게 굴어 분을 참지 못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서 보았듯 공민왕이 죽고 난 뒤에 지시를 받고서 실행한 게 됩니다.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김의의 수행원이 돌아오자 이님과 안사길은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에 박상충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김의가 사신을 죽인 죄는 마땅히 문책해야 할 바인데 재상이 그 수행원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으니 이것은 안사기가 김의를 사조하여 사신을 죽였다고 하는 그 자취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 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직의 화가 이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상소를 오랫동안 내려보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태우가 그 상소를 도당에 내려보낸 뒤 또한 안사기를 옥에 가두었다. 안사기는 도망가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 칼을 빼어 스스로 목을 찔렀다. 이에 그의 목을 베어 시내에 머리를 매달았다. 이님은 김의를 원해 보낸 것이 곧 찬성사 강순용, 지밀직 조희고, 동지밀직 성대용 등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먼 땅으로 유배 보내었다. 대개 강순용 등이 일찍이 원에서 벼슬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죄를 짓고 도망친 김의의 수행원을 이님과 안사기가 오히려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에 박상충이 배후에 안사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를 누군가가 오랫동안 도당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님이 최고 권력자이므로 그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태우가 알고서 도당으로 보내니까 안사기가 자살했습니다. 채빈을 죽인 배우의 주범은 이님과 안사기인데 이님은 쏙 빠졌습니다. 결론은 안사기만 자살하고 몇몇 사람은 희생양이 되어 유배를 갔습니다. 이님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